안녕하세요. 염소입니다. 오늘 김원평 교수님, 조용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국회 앞에서 예. 1인 시위 하고 계시는데 예. 말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작년 말에도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했고요. 또 올해 다시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이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할 수 없고 모든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1인 시위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하게 됐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침 8시부터 9시가 가장 피크 타임이더라고요. 그때 보좌관들이 하고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8시부터 9시를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밤에 서울 올라와서 이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근데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도 오늘도 제가 했는데 오늘이 아마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갈 때 양말을 3개를 신습니다. 보통 양말하고 두꺼운 양말 2개를 신고 이제 구두가 꽉 찰 정도로 잘 신기지 않을 정도로 꽉 했는데도 오늘은 한 40분이 지나니까 발이 시렵더라고요. 보통은 한 1시간이 그런데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워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은 좀 1인 시 하시는 분들이 적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좀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날씨가 약간 추워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제가 조금 마음껏 예를 들어서 이제 1인 시 판을 여러 군데 이제 세워놓고 저도 하나 들고 그래서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세워서 이제 보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고 그리고 또 그거를 글자를 적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면은 아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이 사실 차별금지법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떤가요? 예, 지금 아직은 발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듣기는 한 30명 정도로 모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일단 발의가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발의가 됐다 하면 이게 이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한 2, 3년은 계속 우리가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의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1인 시하는 건 그 중에 하나고요. 제일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는 것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에 다 연락을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이렇게 다 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라. 만나가지고 정말 이 절대로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동참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진평년이라는 조직이 보면 500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또 각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7개 광역시 모든 영역에다가 다 지부장도 세우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인천에 가서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가 대화하면서 인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좀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안이 이제 발의한다 그러다가 12월에 이렇게 법조문이 나왔어요.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한 차별금지법이랑 이름은 같아요. 내용도 국가인권위법하고 정의당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핵심 내용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동성애 들어가고 또 분리할 수 없는 성, 선택하는 성, 젠더 개념이 들어갔어요. 젠더 정체성 개념이 성별 정체성. 그리고 위반에 대해서 뭐 민사 책임 크게 지우고 이 지연 배상 하는 이런 부분은 제재가 아주 무겁고 또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도 고용 교육
그다음에 경제, 국가행정 네 영역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95%가 똑같고 다만 차별금지를 시행령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뭐 법에 없는 것까지도 차별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돼 있고 다만 좀 차이가 둔 게 형사 조항이 없어졌어요. 형사처벌 조항이. 근데 사실 형사보다 더 무서운 게 민사와 지연배상이거든요. 이행강제에 바탕하는. 행정벌은 없어졌지만 행정권과 똑같은 이행강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또 이 혐오 표현 조항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고 종교단체 예외 조항이라는 걸 하나 뒀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괜찮을까 이래 되는데 거기 보면 사회 상기를 위한 기독교 교리의 본질 뭐 이래 가지고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 적용할 때 동성애 반대 설교는 사회 상기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뭐 이런 표현도 될 수도 있고 퀴어 신학이 있는 상태에서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 적용해서 막 삐져나갈 수 있게 돼 있어서 예외 조항도 굉장히 허구적이고 종교예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아예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거의 95% 이상 똑같은 법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종교단체 예외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이 현혹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희가 평등법 이상민 의원 발의안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정의당안을 저희들이 막을 때도 정의당안을 막을 때도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했었는데 여러 단체가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려고 하고 설득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5에서 10명이 국회의원실을 찾아가든지 의원을 좀 부르든지 해서 의원 앞에서 아니 이거 성경대로 동성애 반대하고 성경대로 타고난 성 바꾸는 걸 반대하면 범법자를 만든다는데 우리는 신앙수호 차원과 성경수호 차원에서 끝까지 막을 것이다. 아니 이 법을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이 있으니까 경청하고 대개는 뭐 제가 만나본 케이스가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거의 목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1단계는 지금 정의당하는 소수당이니까 10명이니까 확장이 안 돼서 비교적 큰 위험은 좀 가라앉은 상태인데 집권 여당 쪽에서 30명 막 50명이 집단으로 이걸 발의하면은 이거는 마치 집권당이 무시할 수 없는 다수 이론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역학구도상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진평련 조직과 또는 교회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좀 찾아가 주십시오. 근데 찾아갈 때 만나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5명, 10명 모여서 가겠다 이러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하면 거의 만나준다. 그리고 만남이 성사되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한다는데 라는 거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면 그제서야 국회의원들은 깨닫고 대개는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거를 믿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집권 여당의 지역구가 한 240개, 50개 돼요. 140개, 참 150개 정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240,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 지역구만 집중적으로 만나면 제가 보기에는 야, 이 법이 발의되면 민주당 안에서 쪼개지겠구나 의원들이 인식되면 지도부가 그 부담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40개 정도가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해당이 되니까 간단한 게 140개만 막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국에 이제 이 지역구가 240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는 만나기 쉽지 않지만 민주당에 있는 지역구가 있는 국회에 교회의 지도자님들이 먼저 우리 만나러 갑시다. 이게 의기투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집계했는데 현재 국회의원 면담이 성사된 그 의원들은 한 60여 명밖에 안 돼요. 여야 통틀어서 240명 중에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근데 빠짐없이 전국교회에서 일어나서 빠짐없이 가서 호소하면
그게 당 지도부로 전달이 되고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대법원 발의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발의가 이상민 의원이 고집을 부려서 지금 통과된다면 아마 우리 길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반대 국회 청원을 운동을 전개해서 10만 명을 금방 돌파할 거고 국회 청원에 이름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청원에 소개자로 이름을 올리는 날이 있어요. 그 소개자에 이름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운동을 좀 전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승부는 의원들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의원들을 만나러 가세. 전국의 목회자들 안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은 우리가 지키세. 그래가지고 5명 정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에스더가 나아가듯이 지역구 국회의원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절을 각오하고. 제가 보기엔 거절을 각오하고 1팀 나가고 2팀 나가고 3팀 나가고 계속 지역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팀 구성해서 나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다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언뜻 듣기에 목사님들 노회 혹은 감리교는 연회라고 있습니다. 그냥 의원님 모셔서 하면 되겠네요. 노회한테 그렇죠. 아니, 오십시오. 그렇죠. 우리 노회하니까 오십시오 네. 해가지고 그 얘기 막 하면 되겠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 5명이 아닙니다. 노회에 따면 몇십 명 모이시니까 네. 연회에 따면 몇십 명 모이시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 만나야죠. 우리 뭐 맨날 우리가 그렇죠. 표만 찍습니까? 한번 얼굴 봐야죠. 네네. 그래가지고 모셔가지고 그 얘기 막 해가지고 140개만 틀어 막으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국면이니까 5명이면 논란이 되니까 지금 뭐 방역 지침을 준수해 가면서 5명 안쪽으로 팀을 구성해서 여러 명이 쪼갤 수도 있고 여건이 되시면 여러 목사님들이 모셔서 계속 지금 우리를 범법자로 만든다는데 그 결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결연한 의지만 보여주셔도 그게 제가 보기엔 이 운동의 핵심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가 돼서 뭐 정말 그런 특이한 혹은 안 좋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가 된다.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게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주 윤리도덕, 특히 성매에 관련된 윤리도덕이 다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이 없는 그런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또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유치원부터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늘 저쪽에서 이제 이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거를 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정상이라고 심어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걔들이 성정체성 혼란을 이제 느끼다가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일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가정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 엄마 아빠로부터 자녀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가정이라는 게 다 깨어지게 되고 뭐 저쪽은 뭐 임신도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 뭐 대리모라든지 또 뭐 이런 방식으로 입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형성하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남녀 구별 자체가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가정이 깨어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되고 또 아이들 여성들이 이제 더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되고 이런 참 끔찍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막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여자들이다. 학부모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미 서구에서는 그런 폐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절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귀한 두 분 모시고 너무나 속 시원한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한 번 더 모시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